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 중이고 어디까지나 본업은 손해상사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직장 유엄종에 관련된 암 진단비 지급 사례 및 가입 시기별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코드는 D37.5입니다. 자, 사례부터 먼저 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2016년도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내시경 검사 결과, 지금 진단서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서 좀 흐린 점, 선명하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직장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해가지고 D37.5라는 진단을 받으신 후 내시경상으로 점막하 종양에 대해서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 진단을 받고 실시하셨고요. 그 당시에 내과에서 D37.5로 진단을 내려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경계성 종양으로만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까지 수령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암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 진단이 가능하다, 일반암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우선 진단서상 코드명, 이 D37.5라고 하는 코드명과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직장 유엄종은요, 보험을 가입했던 시기에 따라서 쟁점 사항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블로그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의 쟁점만 가지고 무조건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 연도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서 그 쟁점이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예측한 후 그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하는 형태의 의견서가 나가야지만이 효과가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니 위에서도 종양이 있었지만은 경계성이 확실했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콜론이라고 해가지고 렉텀이 직장이라 소리고요. 샵 1, 2, 3, 4, 5번이요. 용종에 대한 검체입니다. 5개의 검체를 떼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그레이드 1 카르시노이드라고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학적 분류상 이 그레이드 1에 해당하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다 또는 직장 유암종이다 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요.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C20이라고 하는 암 진단비가 보상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입 연도에 따른 쟁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쓴 의견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도가 2008년도 보험이 있으셨고 2015년도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입 연도 기준에서 그 당시에 적용되었던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요.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제5차 개정을 봤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정리해서 메모장에 잠깐 적어드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2008년부터요. 2008년부터 5차 한국표준질병 상위분류표가 적용이 됐었고 2011년부터 6차 한국표준질병 상위분류표가 적용이 됐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7차가 적용 중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과 2015년 해가지고 5차와 6차가 적용되는, 물론 진단 시점에서는 7차가 적용이 되지만은요, 진단 시점으로 해가지고 진행됐을 때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와 쟁점 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또 보험회사마다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암종과 관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5차와 6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진행된 5차와 6차는 동일한 쟁점입니다. 바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는요. 슬러시 1이라고 해가지고 슬러시 1은 경계성 종양을 말하는데 보통 이 조직검사 결과상 나와 있는 행동양식으로는 슬러시 3이 되느냐 또는 슬러시 1이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차와 6차에서는 이 아까 보셨던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조직검사 결과상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유암종은 슬러시 3이라고 하는 악성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5차 및 6차에서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유암종이라고 하는 슬러시 1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차와 6차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청구를 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문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보면은 불확실한 악성 장제성이 위험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슬러시 1입니다. 슬러시 1이라면은 강조를 해서 볼까요? 슬러시 1이라면 슬러시 1일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D37.5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소외감 또는 유사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유험종에 대한 암 진단비 지급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슬러시 1으로도 볼 수 있지만 슬러시 3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관에 대한 해석 원칙,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쟁점 사항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그 코드 번호는 D37.5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치료병원 선생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자문을 요청했죠. 이렇게 환자분은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분류표상 6차 기준에 의할 경우 5차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이렇게 슬러시 3, 슬러시 3이 있다. 슬러시 아까 1도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제가 일부러 질문표에서 뺐습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슬러시 1로 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까지 해서 질문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슬러시 3은 맞지만 코드는 어디까지나 D37.5다. D37.5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 치료병원에서는 제가 소견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떼봤자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 떼고 판례라든가 의무 기록 그리고 약관상 해석의 원칙을 갖고 접근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청구를 했고요. 그 청구 결과 보시면 조금 축소를 해야 되겠네요. 청구 결과 보시면 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라고 해가지고 집중암 진단 급여금, 고해감 이외의 특정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암 진단 급여금, 일반암이죠. 일반암 진단 급여금 이렇게 해서 수령을 전액했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사는 생명보험 회사였고요. 그 외에 화재보험 회사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쪽도 일반암으로 모두 수령을 한 후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직장유험종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이렇게 신문 칼럼으로도 제가 그 논설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직장유험종 진단과 일반암 보상 문제라고 해서 물론 실문보다는 잘 나온 증명사진을 쓰면서 적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종결이 됐던 케이스였고요. 직장유험종은 사실 자 진단명 코드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혁닥주 분류상 얘가 슬러시 1이냐 슬러시 3이냐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서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심사가 나옵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 KCD 분류표상 4차, 5차, 6차, 7차에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하는 게 답이라는 거. 그래서 가입 연도도 중요하고요. 조직 검사 결과지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몇 달 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뭐 상황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모 드라마에서 제가 보험 자문을 했었는데 요거를 그냥 보내기엔 아까워서 띄워놓고 있으니까 고값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름은 이윤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손해배상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이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갖다가 눌렀을 때 밑에 이렇게 뜨는 란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 달아놓고 밑에 상담 시청 란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해주시면은요 제가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서 통화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